2020년대 들어 마침내 한국은 국력에서 유럽의 전통적인 강대국이자 용의 꼬리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를 넘어섰으며, 미국은 이런 한국을 믿고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처럼 군비 경쟁이 치열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주도로 회원국들 간의 자유무역과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제 동맹인 IPEF에 한국이 가입하자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에선 한국이 우크라이나처럼 될 것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렸는데요. 중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자국 외교관들을 싹 다 사형시켜도 시원찮을 막장 외교로 전 세계를 적으로 돌렸으며, 한국을 속국 취급하다가 뒤늦게 미국처럼 그 진가를 깨달았지만 동아시아는 물론 동북아의 패권마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중국이 서서히 자신들의 목을 조이는 대중국 포위망을 뚫기 위해선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를 장악해야 하지만, 2000년간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한반도에서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인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이 우크라이나처럼 한국을 침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빌미삼아 한국을 경제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 한한령이라는 경제 보복까지 자행했지만, 정작 자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에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는 불매하긴커녕 오히려 미친듯이 사들였는데요. 거기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동남아나 인도로 공장을 이전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면서 이제 한국을 굴복시킬 방법은 전쟁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파멸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자신들의 앞마당에 속하는 대만이나 동남아쯤은 남중국해로 항모 한 척만 보내도 쉽게 굴복시켰지만, 모의 훈련에서 국가급 전력인 미 항모 전단조차 한순간에 괴멸시킨 한국에게 중국 항모쯤은 고가치 표적에 불과한데요. 현재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부 정구로는 한국에 압도적으로 열세라 결국 중국은 모든 전력을 동원해 끝장을 봐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빈집털이를 노리는 인도와 대만까지 존재해 중국은 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해도 믿져야 본전입니다. 중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험난한 산악지대를 통과하며 오직 북쪽에서만 밀고 들어와야 하지만, 한국은 휴전선을 틀어막으며 한미연합군의 폭격으로 보급이 끊긴 중국군을 섬멸하면 그만이라 압도적으로 유리한데요.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동남아와 달리 한국 육군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은 1800대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했으며, 후방 전력에선 무려 자주포만 3000문을 운용해 중국과 러시아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한국 육군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군의 핵심 전력이자 지상전의 제왕인 공격 헬기에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100대의 아파치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국산 공격 헬기인 LAH-214대를 배치하면서 중국은 해군과 공군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한국 영토로 진격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 공군은 현존 최강의 4.5세대 전투기로 개량할 F-15K와 KF-16V가 주력인 세계 8위의 막강한 전력을 보유했지만, 성능은 크게 떨어져도 4세대 전투기만 1000대 가까이 운용하는 중국 공군의 물량 공세를 당해내기엔 매우 벅찹니다. 하지만 한국도 현존 최강의 스텔스기인 F-35를 80대 이상 도입해 물량의 열세를 압도적인 질적 우위로 극복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2026년부터 국산 전투기이자 스텔스기인 KF-21까지 양산된다면 물량에서도 중국에게 전혀 꿀릴 게 없습니다. 거기다 한국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천궁이나 패트리어트3 같은 방공 전력까지 동원해 중국 전투기들을 사냥할 수 있으며, 유사시 수백 대에 달하는 주 한미군의 전투기들도 합류할 예정이라 한국이 제공권을 사수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인데요. 한국은 세계 5위의 무역 대국답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중 하나이며, 석유 같은 천연 자원을 전부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 해군은 반도 국가인 한국의 해상을 완전히 봉쇄해 미 해군의 증원이 오기 전에 항복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한국 해군은 현존 최강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을 필두로 2000년대 이전과는 급이 다른 수상함 전력을 보유했지만, 성능은 세종대왕급보다 크게 떨어져도 함대 방공이 가능한 구축함만 수십 척에 달하는 중국 해군의 확실히 열세입니다. 그러나 해상 봉쇄는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을 봉쇄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것과 다름없으며, 한국 해군도 2030년까지 이지스함급 구축함만 15척을 건조할 예정이라 이전처럼 호락호락하게 당할 일은 절대 없는데요. 무엇보다 중국이 한국과의 전쟁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 3, 4위를 두고 다투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 때문인데, 현재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만으로도 전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최소한 중국과 동기 어진이
접근이 가능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국가의 멸망이 확실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한국이 작정하고 산샤댐에 미사일을 비처럼 퍼붓는 것인데, 대륙 한가운데에 위치한 산샤댐의 저수량은 무려 한강에 있는 팔당댐 195개를 합친 것과 동일한 390억 톤에 달합니다. 한두 중량만 8톤인 현무포 한 발만 직격해도 산샤댐은 완전히 붕괴되어 390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릴 것이며, 이 물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높이 80m, 시속 110km의 괴물 쓰나미가 되어 중국 동부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입니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예측해도 사망자만 최소 수천만 명에 난민도 수억 명이나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수도인 베이징과 홍콩을 제외한 중국의 거의 모든 대도시들이 물에 잠겨 초토화될 것이 유력한데요. 참고로 이 쓰나미의 희생양인 동북지방은 무려 국가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심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산샤댐의 붕괴는 곧 중국이라는 국가의 멸망을 의미하지만, 지금도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산샤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먼저 속도는 느리지만 명중률이 우월한 현무3 순항 미사일을 한꺼번에 퍼부어 중국의 방공망을 잿더미로 만들고, 빠르며 관통력이 특출난 현무2로 산샤댐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뚫어버리면 중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주변국들은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을 넘보며 군사 도발도 서슴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 6위로 평가받는 정예 강군답게 주변국들의 추악한 야욕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